자, 이제 다음으로 클래스 선택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선택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클래스 선택자는 그 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태그에 공통적으로 스타일을 입히고자 할 때 그렇게 쓴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한 태그는 전혀 다른 스타일, 고유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이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는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태그에 원하는 스타일만 주고 싶을 때, 그래서 한 번 정의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태그 선택자하고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호가 들어가죠. 우리가 문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침표, 이 마침표를 앞에다 하나 적으시면 되고요. 태그 선택자의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HTML5에 표준으로 되어 있는 그 태그만 쓸 수가 있었지만 클래스 선택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마음껏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름에 맞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태그 선택자와 동일하게 속성 이름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이어그램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클래스 선택자 이름은 반드시 점을 찍고 이름을 쓰시고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을 쓰시고 중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스타일들은 그 스타일의 속성 이름을 쓰시고 콜론 쓴 다음에 각각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폰트 크기는 10픽셀로 하겠다 그거고, 또 다른 속성을 주고 싶으시면 이제 세미콜론을 적으시고요. 또 컬러는 레드, 이거는 이제 글자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세미콜론 닫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속성들을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속성 이름 그리고 값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림위버 같은 툴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CSS 디자이너에서 이제 속성값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태그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가 과연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실제 예제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예제를 before와 after 5- 예제 책의 5- 예제 부분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완성된 형태를 먼저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할게요. 결과 화면을 먼저 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H1 엘리먼트 적용된 가운데 정렬 글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P 엘리먼트 적용된 가운데 정렬은 이제 됐는데 크기가 이제 다르죠. 자, 그래서 블루 센터라는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지정하면 그 스타일 부분이 이제 입혀져서 이렇게 클래스라고 입혀져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적용을 해서 두 개가 다 파란색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을 하면 그 부위만 선택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클래스 선택자를 한번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입력을 해서 이걸 일단 좀 지우고요. 좀 지우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H1하고 P,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원래 글자가 H1이 크기가 좀 크게 나타나서 구분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P 엘리먼트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H1 엘리먼트에만 H1 태그에만 파란색을 주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소스에 가서 우리가 페이지의 정의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페이지의 정의, 그러면 이제 내부 스타일리스트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택기에 가서 플러스 버튼 눌러준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y class 라고 이제 써주는데 앞에 점을
찍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my class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서 글자를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속성 값을 입력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색상은 세트 표시를 체크를 해제해서 모든 속성을 이제 제가 아마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을 바꿨고요. 글자에서 색상은 이제 파랑색. 자, 그래서 뭐 원하는 파랑색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파랑색을 골라주고요. 그리고 그 글자만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싶다. 그럼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파랑색의 가운데 정렬을 해서 마이 클래스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하면 일단 스타일은 선언이 됐지만 클래스 선택된 스타일이 선언이 됐지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H1에만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칸 띄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라고 입력이 나오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현재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자, 이렇게 H1 부분이 파란색이 되고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태그 중에 내가 지정한 클래스 선택자를 적용한 부분만 그 디자인이 입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P 엘리먼트에도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칸 띄시고 클래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마이 클래스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H1과 P 둘 다 전혀 다른 이 태그 선택 태그지만 클래스 이 선택자에서 적용되어 있는 이 속성 디자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시고 컨트롤 S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P 엘리먼트에 있던 내용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선택자는 내가 원하는 태그에만 별도로 적용해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